네, 김상태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어 신나는 동영상이다. 몇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접촉해 있어야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접촉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바로 탄성력과 뭐다? 마찰력이다. 얘는 뭔가 방해한다 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원래대로 좀 돌리고 싶어 한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좀 더 그런 성격이 강한 게 바로 탄성력입니다. 우리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공 같은 걸로 이렇게 꾹 누르면 반대로 나를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을 좀 느끼게 됩니다. 아,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구나 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것을 보고 바로 탄성이라고 합니다. 탄성이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에요. 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성질입니다. 성질. 그러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결국 뭘로 나타나냐?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즉 탄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 바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운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힘으로 나타난다. 그것을 탄성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탄성력의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용수철 같은 경우에 자 처음에 여기 1의 위치가 원래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죠. 탄성.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힘이 뭘까요? 탄성력이다 라는 거고요. 오히려 압축을 시켰습니다. 1의 위치보다 더 짧아졌어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반대 방향, 변화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른쪽으로 변화를 했으면 탄성력은 왼쪽, 왼쪽으로 변화했으면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즉 변화된 방향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보다 탄성력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탄성을 가진 물체를 탄성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성만 알면 뒤에 력, 체 이렇게 말이 붙는다라는 거고요. 고무줄이라든가 용수철 같은 이런 녀석들이 바로 탄성을 가진 물체죠. 그래서 탄성력은 변화된 방향과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키보드 좌판을 누르거나 우리 놀이기구, 놀이터에 요즘 있는 거죠. 아이들 이렇게 덩덩덩 하는 거. 요즘은 시소도 그렇게 용수철 모양으로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놀이기구라든가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이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시들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머리를 묶는 머리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쭉 늘렸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이 탄성력 때문에 머리를 꽉 잡아서 머리띠 모양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탄성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탄성력의 크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방향은 어때요?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 크기는 어떤 크기로 작용할까요?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탄성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많이 변형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아, 힘이 엄청 드는구나. 요거 펀치볼, 1학년 2반 교실 앞에 있는 펀치볼도 어때요? 조금 변형시켰을 때는 이만큼 당겼다가 놓을 때는 그래도 될만 합니다. 근데 이만큼 변형시켜놓고 야, 돼! 그러면 어렵죠? 그죠? 힘이 차이가 난다는 걸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리하면 힘을 받아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이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이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다음 마찰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찰력이라는 건 교과서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접촉한 두 물체가 뭘 하는 걸 방해해요?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접촉면 사이에서 운동을 방해한다라는 말도 일리는 있는데 접촉한 두 물체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이란 뭐다?
접촉한 두 물체가 서로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물체가 있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어디로? 미끄러지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야 가지마 그러고 잡아줘요. 즉 힘을 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서 앞으로 가려고 뒤로 밀어요. 뒤로 밀면 이 신발이 바닥면하고 접촉해 있다가 뒤로 미끄러지려고 하죠. 그러면 이걸 방해하려는 힘은 어디로? 앞으로 작용합니다. 야, 내 몸에 힘이 앞으로 작용하네. 야, 앞으로 가자 이러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아니라 미끄러지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 우리가 운동하는 걸 오히려 도와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퀴 같은 경우도 흉 돌면 어때요? 자, 뒤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때?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려고 앞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럼 타이어에는 앞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어때요? 야, 앞으로 가자 이러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케이트 날 같은 경우 어때요? 뒤로 힘을 작용해 봐야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작아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앞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탈 때는 오히려 뒤로 미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앞으로 지그시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마찰력을 이용할 때는요. 무조건 마찰력을 크게 하거나 무조건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볼링화 오른발 잡이는요. 오른발로 쫙 미끄러지면서 공을 던지죠. 오른발 신발 바닥은 마찰력을 줄여가지고 잘 미끄러지게 합니다. 왼쪽은 달라요. 반대로 왼발잡이의 신발은 오히려 왼발이 더 미끄러지고 잘 미끄러지고 오른쪽 신발이 더 잘 안 미끄러지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문에 기름칠하는 거 마찰력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체인에 바르는 거 역시 마찰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이 힘, 그 다음 변형된 걸 방해하려는 힘, 이 힘들은요. 접촉해 있어야 작용을 한다. 떨어져 있으면 마찰력이 작용 안 하겠죠. 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용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이 원천은 어디서 올까? 바로 생긴 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물체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그럼 얘네들이 샥샥샥샥 걸려있으면 어때요?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겠죠. 그러면 훨씬 거칠수록 어때요?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찰력은 거칠수록 그 접촉해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더 거칠수록 어떻다? 마찰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서로 꽉 맞물려 있을수록, 즉 바닥이 있을 때 무게가 클수록 바닥을 꽉 누를수록 어떻다? 마찰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찰력이란 두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그 다음 마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물체의 거친 정도, 그 다음에 물체의 무게, 즉 서로 꽉 얼만큼 누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힘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우리 힘의 종류를 끝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력, 전기력, 자기력, 요거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그 다음 단성력, 마찰력은 접촉해 있어야 작용하는 힘이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힘의 종류, 아뇽!